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강대 마이백에서 이제 수학 가르치고 있는 박동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상 설명이지만 이제 소중한 시간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1등급 나오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번 방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15분 내지는 20분 정도 동안 이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2학년 과목이잖아요. 제가 이제 요 영상에서 이제 설명드릴 과목이 수학 1이랑 이제 미적분인데요. 전부 다 이제 수능 과목이어서 내신이랑 수능 1등급을 이번 방학 때 충분히 옳은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어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를 보시면 이제 우리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은 현재 한 학년 위의 아이들이 이제 개정 교육과정에서 첫 해죠. 그 바뀐 수능의 첫 해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별로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2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학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회의 학년이고 수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전 2018년도 수능을 한번 보시면 30번 정답률이 4% 정도였다가 2020학년도에 30번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또는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를 한번 보면 이게 정답률이 8%예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킬러 문제가 쉬워졌다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 2018년도에는 정답률 30%, 40%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학년도에는 30%대 문제가 문제, 40%대 문제가 또 한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바뀐 거냐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좀 더 쉬워졌고 그 뒤로 난이도가 쭉 이어져서 변별력을 주는 수능으로 바뀐다. 그러면 요 정도 때에 있는 문제들을 저희는 준킬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학 1, 2, 미적분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한번 같이 보시면 사실 수능이랑 내신이 이제 같이 가는 과목들이니까 수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요.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내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수능에서 보는 과목이 수학 1, 2가 공통 과목이고 22문제, 배점 74점이 출제가 되고요. 혹시 써져 있는 요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그런 내용들은 좀 돌려보기 하셔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수학 1, 2가 이제 공통 과목이고 여기서 이제 준킬러와 킬러가 다수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항 번호는 수학 2에서 22번이 출제가 될 겁니다. 과목별로 어떻게 출제가 될지는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선택 과목은 셋 중에 하나죠. 미적분기와 확통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8문제고 배점은 26점이 됩니다. 네, 넘겨보면 이제 수학 1이죠. 수능에서는 사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수학 1은 킬러가 출제되진 않아요. 준킬러가 출제가 될 건데 사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수열이고요. 예전처럼 수열에서 굉장히 복잡한 일반항을 구하거나 계산을 해봐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대입을 해봐서 나열을 했을 때 어떤 값을 구하거나 규칙을 찾거나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중요했고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부터 굉장히 잘 연습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삼각함수 가장 마지막 단원이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부르는 단원인데 얘는 지금 사인 법칙과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 등을 이용해서 길이나 각, 넓이 같은 걸 구하는 단원이에요. 그런데 수학원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가 단원이 요 수열에서 요 파트 그리고 삼각함수 활용 파트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내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능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수학 1을 아이들이 아직은 그렇게 잘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시험을 봤을 때 좀 시험을 많이 못 봤어요. 모의고사는 어떻든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개념을 정리하거나 잘 정리되어 있는 도구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걸 이번 방학 때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특히 이 수학 원에 대해서요. 그래서 굉장히 심화까지 준킬러 유형까지 잘 정리를 할 거고요. 제가 세 가지를 할 거예요. 이번 방학 수업에서 이제 수능까지 쓰일 실전 개념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수능과 내신에서 쓰이는 모든 도구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학 1은 사실 수능에서 킬러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아이들한테는 준킬러급의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준킬러급 문제들까지 싹 다 정리시킬 겁니다. 네, 그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 또 넘겨보면 수학2는 사실 오랫동안 문과 미적분이라고 불렸던 과목이고요. 그래서 거의 그 단원 구성이 새로운 게 없고 뭐 조금 빠진 게 있지만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평이한데 마지막 한 문제 22번 킬러 문항이 원래 수학2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이번에 수능을 본 학년까지 해서 문과 30번이 출제됐던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공통 과목에서의 킬러이기 때문에 이번 문과 30번보다는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네, 이번 문과 30번보다는 이번 문과 30번은 지금 이제 이번에 고3 올라가는 아이들도 곧잘 맞춤 문제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될 거고, 근데 이제 킬러가 출제되는 포인트가 살짝 달라집니다. 복잡한 함수 해석보다는 새로운 표현이나 아니면 순서상 등을 이용한 킬러 문제가 출제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사실 수학2를 이번 방학 때 또 시키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까지 잘 정리해서 가르칠 수 있는 수업에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렇게 정리한 걸 한번 보시면 수학 1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열에서 이런 것들, 뭐 대입 나열 규칙, 그 다음 삼각함수에서 그 도형 문제들은 사실 좋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게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로 들어온 내용이에요. 예전에 있었다가 한참을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좋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는 이제 고3도 오랫동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학년을 그러니까 잘 치렀으니까 좋은 문제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잘 가르칠 그러니까 가르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2는 아까 설명드렸고, 자, 미적분 기하 확통 중에서 이제 사실 이번 방학 때 주로 생각하시는 과목이 이제 내신을 뺀다면 수능을 생각하신다면 미적분이겠죠. 왜냐면 이번 방학 때 미적분을 좀 시켜 놓으셔야 다음 방학 때 그보다 심화로 예비 고3 수업에서 심화로 이제 시키실 수가 있어요. 이번 방학 때 미적분을 안 시키시면 사실 여름 방학 때 시키셔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죠. 제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나머지는 좀 넘기겠습니다. 수능 수학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준킬러고요. 저희가 이제 준킬러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이제 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개념을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그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굉장히 새롭거나 생소한 거예요. 그걸 저희가 이제 준킬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데 그 개념을 이용해서 그 생소한 표현을 살짝 벗겨내면 그 풀이 과정이 굉장히 짧아요. 이 킬러랑 비교해보면 킬러는 이제 계산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이제 개념도 좀 더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풀이 과정이 길어요. 그래서 얘는 단거리, 얘는 장거리.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때 반드시 개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돌아올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이번 방학 때 배우는 내용들 제 교재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수능은 개념을 이용한 생소한 표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인 문제풀이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시면 사실 다시 이제 고3 올라갈 때 공부를 시키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이제 수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수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방향이 같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제 내신으로 왔습니다. 여기 내신이라고 써져 있죠. 내신에서 준킬러는 사실 이제 올해 이제 제가 화면에는 없지만 올해 이제 내신 그 기출 문제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정말로 어려운 몇몇 문제들을 모의고사 킬러급 문제들을 넘나드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는 학교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틀린다 해도 1등급이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도 사실 준킬러까지만 다 맞으면 1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준킬러가 거의 모든 학교 모의고사 기출 또는 변형이에요. 이 모의고사 기출의 변형은 어디에 제일 잘 돼 있냐면 많은 학교들에 속해 있는 능력이 뛰어난 선생님들, 수학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내신 기출 문제들이 모의고사 기출이 굉장히 이쁘게 잘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할 일은 이번 방학 때 그 실전 개념들과 수능까지 쓸 수 있는 실전 개념과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 기출까지, 그리고 이 모의고사 기출을 잘 연습할 수 있는 내신 기출 문제들까지 교재에서 잘 정리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잘 정리된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과제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중킬러까지 이번 방학 때 완성하는 수업이다. 내신 킬러는 사실 아이들 거의 틀려요. 왜 틀리냐면 시간이 없어요. 그 급의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아이들은 거의 제한적이에요. 이게 연습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중킬러도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목표는 결국에 내신 1등급을 받기 위한 목표는 중킬러를 정말로 모의고사에서 유명하고 요즘에 트렌드인 그런 문제들을 2분, 3분 내에 푸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되려면 사실 중킬러에 뭐가 있고 어떤 내용이 쓰이고 이걸 이번 겨울방학 때 잘 정리를 하고 좋은 자료들로 최대한 잘 나올 것들을 최대한 반복해서, 수학은 반복이죠. 반복도 필요하죠. 반복해서 좀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한 회차 동안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 이제 어머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이제 내신 수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집들을 풀진 않지만 세 단계로 좀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본 유형, 그 다음에 심화, 고난도. 근데 이제 기본 유형 문제집들은 추천드리는 건 이 정도예요. 마플 시너지, 센 B단계. 요 마플 시너지, 센 B단계를 어디까지, 그러니까 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다 맞을 정도까지 풀리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방학 때 잘 시키시면 3등급 확보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이거보다는 좀 어려운 문제집들을 제가 심화라고 잡아놨고요. 근데 이제 유형, 좀 전에 봤던 마플 시너지랑 센 B단계는 유형별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칼럼이 나눠져 있어요. 요 문제들은 요 내용을 갖고 푼다. 뭐 이런 유형들이 다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저희가 연습해야 될 거는 어떤 문제집이 좋냐면 절대 등급이나 아니면 고쟁이 스텝 2 정도, 절대 등급 스텝 B, 고쟁이 스텝 2 정도처럼 유형이 최소로 나눠져 있는 이런 문제집들이 좋습니다. 그 다음 그 문제들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라벨 스텝 2는 예를 들어 휘문 고등학교처럼 이제 좀 문제는 그냥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시간 내에 풀려면 굉장히 뛰어난 연산력이 필요한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력 강화를 위해서는 블랙라벨 스텝 2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또 두꺼운 글씨로 제가 써놨죠. 핵심은 어떤 문제집을 푼다 보다 그 성취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심화 문제집들을 어떤 문제는 요 절대 등급 스텝 B, 고쟁이 스텝 2, 블랙라벨 스텝 2 이런 문제들을 전체를 2, 3분 내에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까지 하면 사실 1, 2등급이 곧잘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마지막으로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고난도 문제집들을 추천을 드릴 건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올 한 해 기출이 굉장히 많이 됐던, 학교에서 부교재까지 많이 사용하는 EBS 올림퍼스 고난도 문제집이 있습니다. 얘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4%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는 사실 수능 중킬러를 연습하기도 좀 좋아요. 개념을 이용한 생소한 표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풀었던 문제집들 중에서 고쟁이 스텝 3, 센 스텝 C, 그 다음에 뭐 일품 실전 마무리 이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은요, 사실 장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적합하지 않은 너무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자체 교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강량이 조절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물론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아이들은 풀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미적분 같은 문제 그 과목을 기출 문제집으로 연습한다? 그럼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네, 그래서 잘 정리되어 있는 모의고사 기출 4점 유형과 그 다음에 그걸 잘 변형해 놓은 내신 기출까지 잘 섭렵해야 내신 1등급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명드린
설명드린 내용대로 좀 단계를 거쳐서 충실하게 공부를 시키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올 거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는 수업 안내를 좀 드리고 마칠 건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위한 수업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고, 첫 번째는 이제 강대 마이맥에서 하는 수학원, 심화 과정이고요. 그래서 심화라고 하는 건 일단은 사실 제가 오랫동안, 내년이면 14년 차예요. 대치동에서. 네. 그래서 오랫동안 고2, 고3 최상위권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요. 수업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반은 뭘 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실전 개념, 돌아올 때가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기출, 내신 기출까지 포함해서 얘들을 가지고 문제들을 주로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준킬러, 킬러 유형까지 완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총 15회로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 개강 일정이 이거보다 원래 일주일 빨랐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늦췄습니다. 그래서 1월 2일날 개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움에도 이제 비슷한 강좌가 있는데요. 차이는 뭐냐면 내용은 거의 동일할 건데, 자, 이 수학원 화토 요 정규반은 15회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세움은 12회로 월금 5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움 수업은 이제 월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요 수업은 이제 학기 중에도 거의, 그러니까 똑같이 유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세움 수업은 주 1회 수업으로 이제 3월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차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만큼 문제를 푸는 양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개념 수업과 기하 개념 수업이 각각 대치명인과 세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기하는 굉장히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신도 이제 절대평가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출제되는 문제 수준이 생일품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7회로 그렇게 완성을 할 거고, 그 다음 미적분 개념 수업은 차근차근 12회 동안 그 다음 실전 개념과 중요한 유형까지 잘 정리를 시키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머님들 사실 이번 방학 너무 중요해요. 다음 방학이면 이제 고3 겨울방학이잖아요. 이번 방학 때 아이들이 수학1을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수학2 내지는 미적분 정도까지 열심히 수학을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개강이나 수업 형태가 좀 걱정이 되지만, 라이브 수업을 너무나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러니까 현강으로 개강을 못하는 상황에는 라이브 수업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설명 드리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개별적인 상담이 좀 필요하시면 학원에 문의하셔서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요 자료가 비치돼 있을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모쪼록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